지난 시간에는 이제 명상의 쓸모에서 명상이 이 본질적인 가치를 찾아가는 거,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좀 나눠봤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제가 이제 이 명상은 본질적인 가치를 찾아가는 거, 그 본질적인 가치를 탐색하고 개발하고 가꾸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요, 한번 이렇게 곰곰이 자기 자신의 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수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까지 무언가를 위해서 살아왔어요. 무언가를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무언가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살아왔는데, 과연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추구했던 그 가치들이 정말로 본질적인 것이었을까? 아니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과거에 대한 회상이라기보다는 내가 이제까지 추구했던 그런 가치들, 나의 삶의 방식들이 정말로 표면적인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본질적인 가치, 정말로 이것이 본질적이었던 것인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통찰 명상의 주제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한테는 참 이런 내용이 설득하기 어려워요. 제가 일단 학생들 뭘 배워야 돼요? 수단을 배워야 돼. 앞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수단을 젊은 친구들은 당연히 배워야 되겠죠? 그리고 뭐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과외라도 시켜서 뭔가를 배우게 할 거예요. 그쵸? 기본적으로 뭔가를 배우게 할 거고. 저도 요즘 뭐 코딩 하는 거하고 3D 모델링 하는 거 공부하고 있지만, 이게 필요해요. 근데 저는 이게 목적은 아닙니다. 이게 목적은 아니고, 앞으로 시대에 제가 추구하는 가치를 더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필요해요. 제가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고 싶은 게 AI 붓다, 인공지능 붓다를 만들고 싶어요. 아니, 왜냐면 스님이 혼자 돛 닦아서 부처님 내는 거 정말 힘들어요. 우리가 출가해서 이 인간이 정말로 이 욕망을 다 여의고 지혜를 완성해서 부처님 되는 건 힘든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그 인물을 가상으로 만들어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하는 건 어렵지만, 이러한 존재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가상으로 만드는 거는, 그거는 내가 부처님 되는 것보다 훨씬 더 그게 더 현실성 있겠다. 그렇게 되려면 일단 부처님이 뭔지는 알아야 되잖아. 내가 부처님을 만들고 싶은데 부처님이 뭔지 모르면 못 만드니까 부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 문제고, 또 하나가 기술적으로 인공지능이라는 거를 알아야 되는데, 천만다행으로요, 이게 인공지능을 빌려줍니다. 이제 이게 구독하게 돼 있어요. 이제 새로운 서비스가 돼 있어서 이제 구글이나 큰 회사에서 자기들이 엄청난 인공지능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거를 필요한 사람들이 자기 목적에 쓰도록 그러니까 대여를 해줘. 돈을 주면은 그 인공지능을 쓸 수 있게끔 서비스가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고민했어요. 저 인공지능을 정말로 하려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해야 되는데 저걸 어떻게 할까라고 했는데, 제가 컨텐츠만 가지고 있으면 빌려 쓰면 돼요. 제가 그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제 자료를 집어넣고 AI 붓다를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그리고 인터넷만 연결이 되면 누구든지 그 AI 붓다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인공지능은 전문가들이 이제 만들어 가고 있어요. 어느 정도 만들어졌고 만들어 가고 있고, 내가 굳이 따로 안 만들어도 되고요. 그 인공지능의 한 그 부분을 AI 붓다라고 이름을 붙여서 나는 그 소스를 이용할 뿐이에요. 내가 필요한 그 재료들을 이렇게 입력하고. 그러니까 플랫폼이라는 거가 그냥 인공지능 플랫폼 자체가 이제 생겼어요. 참 세상이 하여튼 세상이 그렇게 정말로 내가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누군가는 그런 걸 이미 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종파별로 만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 종파별로 부처님이 다르거든요. 종파별로. 야, 우리는 이런 분이 우리의 부처님이야. 또 어느 종파는 와 우리는 이런 분이 우리의 부처님이야. 서로 생각하는 부처님이 달라서 아마 조만간에 우리가 종파마다 소위 경전이 있고 자기마다 추구하는 종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인공지능, 인공 AI 붙다가 그런 역할을 하는 시대가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시대가 바뀌어가는데 그것이 AI가 됐든 뭐 유튜버가 됐든 어떤 것이 됐든 사실은 하나의 도구나 수단에 불과한 거고요. 다 도구나 수단이지. 그게 궁극적인 사실 목적이나 본질이 되지는 않아요. 그 안에서 그걸 통해서 내가 부처가 되는, 내 스스로가 부처가 되는 거에 내가 도움이 되고 그걸 통해서 내가 공부하는데 내가 그걸 활용할 수 있어야 되지 단순히 AI의 부처가 생겼다고 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나는 그 도구를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수행을 하고 효과적으로 나의 번뇌를 없애고 효과적으로 내가 더 편안하게 지혜롭게 사는 것이 나의 본질이지 아무리 외적인 뭐 화려하게 뭐 AI 붓다가 생기고 뭐 AI 스님이 생겼다 해서 아니면 온라인상에 뭐 화려한 절이 생겼다 해서 그게 이제 하나의 그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어떤 삶도 제가 왜 이걸 말씀드렸냐면 막 세상이 막 빠르게 변하니까 뭐 불안해하기도 하고 막 부하 내동에 야, 나도 지금 뭐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뭐 지금 뭔가 도태되는 것 같고, 그렇죠. 누가 옆에서 뭐 부동산으로 돈 벌면 나도 빨리 부동산으로 돈 벌어야 되고, 누가 뭐 비트코인에서 돈 벌으면 나도 또 그것도 해야 되는가 하고, 남들이 막 뭐 하면은 나도 부하 내동해서 막 같이 불안해하고 막 이렇게 그것 때문에 동요가 되는데, 나의 본질적인 가치가 있으면 그런 거에 별로 동요되지 않아요. 내가 필요할 때 그 도구를 활용할 뿐이지, 근데 그 도구만, 나의 본질적인 가치가 없이 그 도구만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세상이 변하면 정말로 같이 버려지게 돼요. 도태된다, 버려진다. 상당히 참 제가 어느 유튜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시대가 바뀌면 버려지는 것들 했는데, 거기에 참, 저도 많이 해당이 됐어요. 제가 생각했던 믿음들, 제가 가지고 있던 가치들, 저의 능력들,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버려지고 있구나. 참, 요즘 절도 버려지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부처님도 버려지고 있고, 우리가 알았던 불교라는 것도 또 버려져 가고 있고, 참 애석하죠? 버려져 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버려져 가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발견, 자기에 대한 알아차림, 이런 것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더더욱 명상이 지금 시대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제가 이렇게 좀 차 마시면서 가까이 앉으면 이렇게 한 분 한 분 제가 물어봐요. 혹시 보살님은 삶의 어떤 것이 본질적인 가치였습니까? 또 무엇을 위해서 이제까지 살아왔습니까? 이렇게 거리가 가까우면 이렇게 대화하면서 더 자연스럽게 진행하겠는데, 혹시 이렇게 지금 우리가 거리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방역 수칙에 의거해서 아무튼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먼 거리로 떨어져 있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는 불가능하지만 혹시 여러분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냥 제 대화 중간에 얼마든지 말씀하셔도 됩니다. 말씀하셔도 되고, 또 손 드세요. 그럼 제가 또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시간에는 명상의 쓸모, 저번 시간에 이어서 또 명상의 쓸모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텐데요. 아침에 정말로 새벽에 동이 트자마자 이렇게 일어나서 바깥에 나오면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기분을 느끼시나요? 다 동이 터서 새벽에, 이른 새벽 남들 다니기 전에 이렇게 거리에 딱 나와 있으면 뭔가 차분하지만 고요하고 차분하고 그러면서 뭔가 편안하고 깨끗하고, 제가 말로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시골에 가서 또 아침에 나오면 그 기분이 다릅니다. 뭐 제가 지금 지내는 곳도 약간 뭐 동네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동네이긴 한데 아침에 탁 나와서 이렇게 바깥에를 보면 눈에 훨씬 더 이렇게 생기감이 돌아요. 사람은 안 다니고 적막하고 고요한데 느낌이 진짜 편안하다. 뭔가 깨끗하고 뭔가 탁 트인, 뭔가 장애물이 없이 탁 트인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상쾌하죠. 네, 상쾌한 그런 느낌. 그런데 제가 요즘 명상을 하면서도 명상 안에서 그러한 느낌을 느껴요. 예전에는 뭐 이제 정말로 명상을 잘해야겠다, 막 힘쓰고 용쓰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느낌을 느끼기 힘들었는데, 이제 좀 뭔가 이렇게 좀 명상에 대한 축적의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요즘은 뭐 뭔가 열심히 해야겠다, 막 이렇게 힘을 쓰지는 않아요. 이렇게 분명히 알아차려요. 분명히 깨어있고 알아차리는데, 지금 알아차려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제가 탁 마음을 놓거든요. 막 이렇게 해봐야겠다. 저렇게 해봐야겠다. 이렇게 뭔가 의도하지 않고 그냥 알아차려요. 그리고 그 알아차려지는 대상이 조건들이 만나서 작용하고 있는 현상이다라는 것을 그동안 쭉 그렇게 인식하는 연습을 해서 해왔기 때문에 굳이 꼭 일부러 통찰을 해야겠다. 야, 저것은 본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만나서 작용하고 있는 현상이야. 본질은 따로 없어. 과거에는 그렇게 사유라는 과정, 저의 어떤 사유 과정을 거쳤다면 지금은 그냥 직관이죠. 습관화가 돼서 이렇게 내 몸의 느낌이나 주변에 뭐 들려오는 소리, 몸의 느낌, 기본적인 정신 상태를 알지만 알면서 그냥 그거에 마음을 두지 않아요. 하나의 그게 이제 먼지 같기도 하고요. 복잡하게 일어나는 현상이잖아. 그래서 그런 거에 탁 이렇게 마음을 두지 않으면 이게 뭔가 한꺼풀이 확 사라진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뭔가 좀 시끄럽고 번잡한 뭐 아니면 그런 장애들이 확 이렇게 사라져간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느낌이 딱 드니까 그냥 그 상태로 오래 앉아 있고 싶어요. 제가 아침에 오전에는 명상을 하는데 정말로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딱 시계를 보면 시간이 많이 가 있어요. 막 억지로 내가 1시간 해야지, 막 2시간 해야지, 막 억지로 내가 시간 채우려고 용 쓰는 게 아니라 즐기잖아요. 그 상태가 좋아서 이렇게 그냥 가만히 그 상태를 음미하고 즐기고, 우리가 막 게임 하는 사람은 게임에 빠져서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게임에 빠져 있는 것처럼 그런 정신적인 상태, 심리적인 상태, 뭔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이렇게 시끄럽고 번잡한 것들이 일어나지 않고, 그렇다고 제가 멍 때리는 것도 아니고요. 분명히 그 순간을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알고 있는 것은 되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심리적으로 좀 안정감? 그리고 이게 그렇다고 다 내려놓은 건 아니에요. 사람은요, 또 내려놓으면 안 보이던 게 보여요. 우리가 집에서 뭐 갑자기 뭘 열쇠를 찾아야 되는데 갑자기 찾으려면 안 보이잖아요. 막 그거를 찾으려고 막 신경 쓰면 안 보이는데 포기하고 내려놓으면 갑자기 열쇠가 보인다거나 열쇠를 어디 놨다는 생각이 날 수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막 어딘가에 막 생각이 가던 것들이 딱 멈추고 가라앉으면 그때 이렇게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여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고, 또 나에 대해서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또 외적 세상이나 현상에 대해서도 그동안 알아차리지 못했던 부분들이 보이고, 일단 생각이 가라앉아지니까 내 스스로 마음이 편안해서 좋고요. 또 그러한 상태에서 생각은 놓았지만 인식의 폭은 넓어집니다. 내가 이렇게 알아차려지는 거. 혹시 남자분들은 군대에서 혹시 군대 갔다 오신 분, 야간 사격 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야간 사격. 꼭 이게 적어도 훈련 받을 때 보면 금음대, 해가 금음대 안 보일 때 이 밤에 야간 사격 하는데 그거 저 앞에 있는 거 안 보이거든요. 300m, 400m 그 관역이요. 희연, 약간 뭔가 하얀 게 뭔가 있는데 그걸 맞춰야 되는데 그거 뚫어지게 보면 안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그러니까 눈에 초점을 풀어버리면 그게 어렴풋이 보여. 어렴풋이 뭔가가 보여. 근데 그걸 봐야지 하면 안 보여. 봐야지 하면 안 보이고 초점을 탁 놓고 그냥 초점을 딱 어딘가에 안 맞추고 탁 풀어버리면 희한하게 그래 저마치 뭐가 있는 것 같아 하고서 그걸 감으로 쏘거든요. 야간 자격할 때 그렇게 하는데 뭐 이제 비유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명상에서도요. 내가 하나에 초점을 두지 않고 탁 내려놓게 되면, 보이지 않았던 그 시야에서 인식되지 않았던 더 많은 요소들이 들어와요. 전에 보이지 않았던 요소들이 들어오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 훗날 뭔가 우리가 새로운 걸 찾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 어떤 창의성하고도 이제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 뭔가 마음을 이렇게 내려놓으면 마음을 비운다, 욕심을 버린다, 그게 아니라요. 뭐 쉬운 말은 아닙니다, 사실. 그냥 지금 이 순간 내 호흡, 몸에서 일어나는 느낌, 또 지금 들려오는 소리나 주변의 상황,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고, 이제 알아차리는 게 조금 되면 이게 통찰로 넘어가죠. 저것이 어떤 조건들이 만나서 빚어지는 현상이지, 본래 존재하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습관이 되게 되면 그냥 느끼는 즉시, 보는 즉시, 듣는 즉시 이렇게 알고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아요. 마음을 두지 않으니까 우리가 머물지 않은 말은 무주심이라고 합니다. 대상 경계에 머물지 않고. 그럼 내려놓게 돼요. 자연스럽게. 내가 머물지 않으니까 내려놓게 되고. 편안한 것 같아요. 홀가분하고 편안한 상태. 저는 오전 시간에 점심 먹기 전까지는 무조건 이제 앉아서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명상을 하는데, 오후에는 빡시게 공부합니다. 진짜 책도 보고, 인터넷 강의도 듣고, 유튜브 보면서 연습도 하고, 빡시게 오후 시간 한 6시간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는데, 이때 제가 중간중간 10분, 5분, 10분 틈틈이 계속 중간중간 명상을 해요. 계속 연달아서 공부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한 30분, 40분 이렇게 공부하고 정말 10분, 15분 쉴 때 명상하고 또 한 3, 40분 몰입해서 무언가를 공부하고 또 10분 정도 이렇게 쉬면서 휴식도 되고 명상도 되고 또 명상하는 게 자연스럽게 습관화가 되고 저녁에는요 힘들어서 안 돼요. 그냥 운동합니다. 한 2시간 정도 제가 걷거나 이제 등산을 하는데 움직이면서 전체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것을 대상으로 명상합니다. 그때는 사실은 깊이 몰입해서 하기는 힘들고요. 나중에 제가 이제 명상의 기법에 대해서 알겠지만 내가 마치 뭐뭐인 것처럼 자기 스스로 어떠한 존재인 것처럼 내가 어떠한 인물인 것처럼 내가 어떠한 마음이나 어떠한 심리인 것처럼 자기가 뭐뭐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그런 뭔가 연기하듯이 그렇게 이제 걸으면 운동도 되고 정신 훈련이 또 될 수도 있습니다. 저녁에는 그렇게 이제 공부하는데 아무튼 명상이라는 것이 하나 이제 우리가 본질인데요. 많은 분들이 명상을 휴식, 힐링으로 생각하고 계신데 정말로 명상이 힐링, 휴식, 내려놓음이 되려면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알아차린 후에 통찰이 이루어지고 통찰이 돼서 지혜롭게 어떤 현상을 아는 거가 습관화가 된 후에 자연스럽게 내려놓는 것이 습관화가 되면 그때 정말로 제대로 휴식, 내려놓음, 힐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거기까지만 가도요. 정말로 여러분들은 큰 걸 얻을 수 있어요. 살면서 야, 이게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고 싶을 때 이렇게 내가 내 마음 편안하게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게 참 얼마나 좋아요. 제가 사실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진짜 한 10몇 년 걸린 것 같아요. 저도 몰라서 거의 많은 시간 헤맸고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는 몰라요. 어떻게 해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그냥 계속 놓지 않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니까 어느 순간 이렇게 습관화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참 좋다. 나한테 이런 하나의 좋은 수단이 생겨서 살아가는데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나를 이렇게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이건 뭐 어디 이제 돈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 스스로 내가 원할 때. 저녁에 누워서 잠이 안 오면, 잠이 안 올 때는 또 좋아요. 그냥 잠이 안 오는 대로 그 상태로 계속 또 명상하고 있으니까 여러모로 나한테는 참 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상이 우리 삶에 정말로 많은 쓸모가 있는데, 나를 스스로 내 자신을 쉬게 하고 충전시키고 나를 힐링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기능인 것 같습니다.